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한 4편에 걸쳐서 폐기물을 했죠. 폐기물 관련 승계 관련해서 했고, 이번 시간에는 폐차장에 대해서 할게요. 왜 이렇게 계속 폐자만 들어가는 거네. 폐기물 폐차장. 어차피 뭐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뭐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허가권의 양도, 양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차장 허가와 관련해서 각 조례로 이제 유임돼 있고, 이제 각 도마다 또 이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경기도 도례, 경상남도, 전라북도 뭐 각 도마다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1월도 마지막 주네요. 10월도 마지막 주답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기간이 교재 판매 관련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어제도 조금 좀 서너 분 정도가 세 분 정도가 구매하셨는데 오늘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자, 폐차장. 우리가 이제 폐차장을 딱 낙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그 폐차장에 딸려 있는 허가권 있죠. 허가권. 사업 허가권. 저번 시간에 했던 예를 들어서 폐기물 허가권. 저번 시간에 요거 했죠. 4편에 걸쳐서 폐기물 관련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폐기물 관련 허가는 뭐라고 했죠? 제가요. 혼합적 행정행위라고 했죠. 혼합적 성격이 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것도 맞춰야 되고 사람에 관한 것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혼합적인 행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뭡니까? 내가 폐기물 관련 시설을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결론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각 사업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없고, 이번 시간에는, 폐차장. 폐차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폐차장. 경매 취득 시의 원칙은요, 원칙은, 내가 이제 그 허가권을, 원칙은 낙찰자에게 줘야 해요. 원칙은. 다른 어떤 조건을 따져봐도, 낙찰자에게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허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죠? 지자체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신규로 폐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폐차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많은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경기도 이제 몇 개 시군의 어떤 그 제가 조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조례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특히 화성시, 뭐 수원시, 뭐 안성시, 평택시, 뭐 이런 남부 지역, 서부 지역에서도 굉장히 허가 내기가 까다롭다. 그 여건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하므로 승계받는 게 좋다. 이게 제 결론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면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일전에 제가 폐차장에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허가 승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제 폐차장을 낙찰을 받고 내가 그 허가권을 그 자리에서 그 폐차장을 다시 하려면 허가의 조건, 장비에 대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 있어요. 입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대인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이 신규로 허가가 나는 겁니다. 물론 낙찰을 받고 기존에 있던 허가자한테 내가 허가 승계를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맞춰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차장 관련 법령을 보면은요. 폐차장하고 관련된 법들이 자동차관리법이 나와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에 폐차장의 어떤 입지 조건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만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에 폐차장이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뭐 생산관리 될까? 안 되죠. 그죠? 그죠? 계획관리는 되고 물론 이제 이게 조례마다 틀립니다. 조례를 봐야 돼요. 이것은 제가 국토계획법에서 발췌한 거니까 국토계획법 꼭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호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목이 있어요. 다목에 폐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맨 밑에 내려놨는데 여기 이제 제 이제 교재 다 있죠, 여러분? 기본 교재. 이게 이제 별표 1이에요, 건축법.
건축법 별표 1인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이제 3조 5호 관련해서 여기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시설의 다목이라고 했죠. 다목 폐차장 여기 있죠. 여기 맨 상위에 있는 겁니다. 맨 상위 위에. 그죠? 이 건축물 용도 중에 시설군 중에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차장이 건축법 다목에 있다. 건축법에 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폐차장 또는 자원순환시설 또는 뭐 이제 뭐라고 하더라? 자동차 관리 사업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표기가 돼 있죠. 이거 카톡을 좀 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허가에 관련돼서는 폐차장 허가와 관련해서는 귀속행위가 아니라 어떤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러이런 조건을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 넓이를 뭐 10m로 해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폐차장이 있어, 이렇게. 근데 옛날에 폐차장 허가 냈던 데는 여기 뭐 한 6m만 돼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법을 보면 보통 10m예요. 넓이가 10m예요. 왜냐면 커다란 차들이 왕래를 해야 되니까, 그죠? 차를 싣고 간다든가, 끌고 간다든가, 출애라든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6m만 되었는데, 지금은 이 넓이를 10m 요구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허가 맡았던 폐차장이 경매로 나왔어.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허가권을 승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그죠? 지금의 조건을 맞추라고 지자체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맞출 수가 없겠죠. 그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민가로부터 뭐 200m, 어디로부터 뭐 200m 막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리 규정도 있어요. 여기가 폐차장 하면 막 시끄럽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자동차만 폐차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가스 자동차도 와서 폐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스 자동차도 폐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위험, 또 기름에 대한 위험, 또 거기 에어컨, 뭐 프레온 가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폐차장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폐차장을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폐차장을 인수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허가권을 승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법조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폐기물 관리라든가 다른 법령에 보면 경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양도 양수의 등의 신고 등에 대해서 신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신고라고 돼 있죠. 양도 양수에 관해서는 신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신고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니까. 이제 물론 신고만 하면 돼요. 여기에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법령에는 여기에 이제 경매로 취득 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 자동차 관리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신고 자동차 관리법이죠. 여기에는 경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폐차장을 낙찰 받으면 담당 공무원님은 영업 허가권 승계 받아 오세요. 양도 양수 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경매라는 말이 껴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자, 그거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관련된 법률을 지금 보는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등록 신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차장의 등록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리법 111조 요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111조는 여기에 보면 폐차장에 관련돼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원래 폐차장에 대한 이게 뭐 전문적인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명칭이 아니라 원래는 요 명칭이에요. 자동차 해체 재활용, 이 명칭이 바로 폐차장입니다. 재활용, 자동차 해체 재활용, 요게 바로 폐차장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뭐 위치 및 평면도, 그죠? 그 다음에 시설의 일람표 및 배치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까지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뒤에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 시에, 아이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커졌지? 이 등록 신청을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항이 나와요. 제 3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빼놓고는, 그죠? 이런 거 빼놓고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밑에 나 보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거리 기준을 맞출 수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리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뭐 200m, 민가하고 뭐 500m, 뭐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해줘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들 외에 다른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법조문에는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에 맞으면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별지서식 77호거든요. 별지서식 77호가 뭐냐면 요거 등록 신청서예요. 등록 신청서. 자, 등록 신청서를 보면 뭐 별거 없죠. 등록 신청서에 보면 뭐 신청인이 있고 등록 신청 업종이 있고 사업장 개요 있고 그다음에 뭐 연료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 양수. 양도 양수에는 양도인 있고 양수인 있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합병 전 그죠? 그다음에 양도 양수 후 이렇게 이제 그죠? 자동차 관리 신고에서는 양도 양수에 대한 양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또 사망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등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 기준에 적합하는 서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이제 별표 21의 3, 그다음에 별표 28, 그다음에 각 지역의 조례. 특히 이제 경기도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요걸 맞춰야 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요것도 맞아야 되고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와도 맞아야 되고 별표 28도 맞아야 되고 별표 21의 3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저도 정말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요. 자 제가 이제 군산시 폐차장 관련 조례를 한번 봤어요. 전라북도 군산시죠. 폐차장 및 자원순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주요 도로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 지역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대지 경계선에서 시설부지 경계선 직선거리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 수목 식지할 것. 그죠? 비가림 뭐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자원순환시설이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됐는데 이런 나머지 것들은 다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량행위예요. 극히 재량행위입니다. 그럼 포천시 거 한번 볼까요? 우리 경기도 거? 표천시 거? 포천시 것도 비슷해요. 뭐 다른 건 없어요. 자,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보면 제20조 3 폐차장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해가지고 폐차장 자원순환시설 어쩌고저쩌고 별표 1의 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도로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왕복 2차선 이상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죠?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공서 하천 공공시설 어쩌고저쩌고 학교 뭐 병원 여기부터 200m 떨어져야 되고 그죠? 농업생산 기반 정비시설이 시작된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절대농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얘기예요. 진흥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임야의 경우 20조 1항에도 불구하고 경사도 15도 이하인 토지 그죠?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2m 이상, 신청부 경계로부터 2m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그 다음에 경관상 차폐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입지 여건, 방제, 안전, 주변, 경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죠. 행정관청의, 그죠? 재량행위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 뭐 다 맞출 수 있다 합시다. 그냥 맞췄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려가 나올 수 있고, 이건 아니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가장 가까운 화성시 한번 조례 볼까요? 화성시 조례는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화성시 조례는요, 자 볼게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3 종전 어쩌고저쩌고 자원순환시설 관련 허가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폐기물 등 구분해서 이제 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고, 사업장 규모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냐, 2000제곱미터이냐, 미만이냐, 이건 고물상이니까 별로 관계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입지 기준 해가지고 공장, 집단화 지역 경계로부터 100m, 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이역돼야 되고, 뭐 도로로부터 50m 이상 이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시설과 최소 이격거리는 500, 400, 300, 500, 최소 300m네. 그러니까 기본 500m 잡읍시다. 여기서 정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뭐 주택, 경지정리 사업을 마친 농지를 말한다. 정원시설이란. 그죠? 그러면 뭐 주택으로도 500m 이야. 화성시에 과연 그런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그래서 아까 여기 폐기물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폐기물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거. 자, 폐기물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졌어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 내용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타 다른 내용들이 또 밑에 있어요. 10호 미만 주택 및 종교시설로부터 200m 이상 이역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경기도에서는 폐기물 관련, 특히 폐차장 관련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관련, 그 다음에 분뇨 처리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이런 것들 어떤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허가권들이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물론 법에서는 등록 신청 시에 해줘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자, 등록 신청 시 해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해주긴 해주는데, 자, 이런 조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폐차장 여러분 아무리 검색해봐도 폐차장에 관련 대법원 판례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죠? 못 찾아야 웬만한 사람들. 그래서 경매로 폐기물 처리 인수했다고 법적 권리 의무까지 승계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2021년 7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원고가,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겼어요. 고등법원에서 이겼고, 근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관공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 조례만 보잖아요. 시도 조례만 보잖아요. 근데 경기도 자동차 폐차장 관련 조례도 봐야 됩니다, 이거. 그죠?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도 있고요.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그 다음에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요게 폐차장이에요. 그죠? 요게 폐차장이에요. 여기 폐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16조에 보면 재활용업의 등록 기준에서 별표 3,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별표 3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별표 3은 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 기준에서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런 내용들이 뭐냐면 뭐 시설 기준이 있고 장비 기준이 있어요. 시설 기준은 시설 면적이 4,500제곱미터 이상, 그죠? 해체 작업장은 600제곱미터 이상, 부품 보관 창고는 60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된다. 요게 바로 시설 기준입니다. 이런 것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장비 기준은 여기 나와있죠. 군안차,
혼상 능력 3톤 이상,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중량계도 있어야 되고, 당연하겠죠? 다 이것이 일식 이상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축기, 폐쇄기, 전단기, 요것은 용해로, 요것은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런 거, 뭐 사실은 이거 뭐 별거, 가격은 별로 안 나가겠죠? 그죠? 이 중량계가 좀 나가겠나, 이게. 그죠? 요게 좀 가격이 나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시설 면적, 뭐 해체 작업장, 보관장,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것들이 4,5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전체 면적이요. 그런 기준도 맞춰야 됩니다. 4,500 제곱미터면 1,500평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맞나? 1,500평, 1,300평 이상이 돼야지 그 폐차장 허가가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별표 4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 재활용 업의 가스 관련. 왜냐면 이제 그 자동차에는 뭐 프레온 가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스 관련 시설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뭐 시설 및 장비에서 가스용 내부 기관 잔류 가스 뭐 처리 설비, 잔가스 연소 장치, 가스 누출 감지기, 뭐 소화기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 이거죠. 이 자동차 이게 해체 작업이니까 해체업이니까 요거만 갖추면 되는 거죠. 요거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별표 3하고 별표 4의 조건을 맞추고 또 뭡니까? 자동차 폐차장을 하려면 먼저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에 맞아야 되고, 그죠?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별표 3, 별표 4 시설 기준, 그죠? 그 다음에 가스 관련 기준 두 가지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조례에도 맞아야 되고, 조례 아까 보여드렸죠? 조례에 맞아야 된다. 그죠? 뭐 민간 10호 이상 가구로부터 뭐 몇 메타 이상, 뭐 하천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정원시설로부터 몇 메타 이상, 뭐 각 시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아까 3개 시의 어떤 그 조례를 보여드렸는데 각 시마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야, 과연 이렇게 해서 폐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거의 찾기가 없어요. 못 찾아요. 없어요. 그런 시설이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런 곳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뭐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 신청 구비 서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몰라도 되고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제가 좀 몇 가지 중요한 거 밑에 좀 내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자, 우리가 폐차장을 하나 이렇게 이제 폐차장이 나왔어요. 경매로 나왔어. 경매로. 그러니까 요것은 이것도 58억인데 65억이 누가 다 떠갔잖아요. 그죠? 누가 떠갔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정리합니다. 폐차장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았어.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영업 허가권에 관한, 영업 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어요? 경매로 낙찰받을 시에 영업 허가 양도 양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죠? 경매 낙찰받았을 때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기존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권을 못 사오면 나는 폐차장 못 해요. 그죠? 자, 설령 내가 새롭게 이걸 등록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이 사람이 허가권 안 판다고 했을 때 허가권을 나한테 안 팔아, 낙찰자한테 안 팔아. 등록하려고 해도 장비에 대한 것들이 있죠. 장비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에서 얘기하는 각종 요건들도 맞춰야 돼요. 요건들도.
그래서 폐차장은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폐차장은 물론 이제 전국에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폐차장이 전국에 500개 정도 되는데 뭐 경매도 많이 안 나와요. 1년에 해봤자 뭐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500개 정도 되는데 잘만 하면 이게 대박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잘만 하면 이제 영업 허가권만 가져오면 어떻게 영업을 잘해서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너무 비싸게 받아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폐차장 할 때는 일단은 딱 명심할게. 일단 허가권은 나한테 안 온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협상을 잘 하시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등록을 하려고 해도 새롭게 우리가 이제 허가권을 못 가져왔을 때 뭐 시설과 장비를 다 낙찰 받았을 때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해도 거의 시골 외에는 뭐 이게 경기도에는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기존에 옛날에 허가를 냈던 것도 지금의 법에 딱 적용을 하게 되면 허가가 안 됩니다. 허가가 안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폐차장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허가권을 가지지 못할 거면 아예 낮게 받던가, 그죠? 허가권을 가져올 자신 있으면 뭐 적정 가격 쓰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폐차장을 낙찰을 받았을 때 허가권에 관련 문제가 가장 큰데 우리 경매하는 입장에서 뭐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공무원님들한테 물으면 다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 허가권에 관련해서는 신규로 기존에 있던 공장도 허가가 죽었을 때는 신규로 내기도 힘들다. 그리고 새롭게 그러니까 옛날 공장이죠. 옛날 공장은 지금 신규로 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보시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교재를 잠깐 얘기할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안 되실 분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11월 달부터는 아마 그 저희 멤버십 형태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이제 그 강의를 멤버십 형태로 운영할 건데 기존에 이제 구독자가 사실은 뭐 만 몇 명이다 보니까 사실 많아요. 이것도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뭐 교재를 팔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교재를 구매하지 않고 제 강의를 뭐 보셨던 분들은 제 강의만 다 믿지 마십시오.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진실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제 강의 말고도 다른 강의들 정말 다른 전문학원에서 꼭 공부 추가로 더 하십시오. 그죠? 뭐 제가 교재가 블루오션 교재하고 기본 교재가 있지만 모든 걸 다 유튜브잖아요. 이것도요. 그죠? 이것도 장사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 100% 공개 안 합니다. 그죠? 이거 꼭 참고하시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100% 믿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겨진 게 20, 30%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교재 없는 분들 제 강의 100% 믿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몇 번이고 옛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만 듣고 네이버에 올렸다가 아니면 유튜브에 올렸다가 개척당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개척당한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진짜 이제 올해도 이제 11월 12월 거의 다 갔죠. 아무튼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번 주에 낙찰 받은 분이 있어요. 그 30억짜리가 뭐 한 9억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대박 나셨습니다, 이분. 9억 중에 80% 대출을 해줬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돈은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다시 30억에 팔았어요. 아직 잔금을 안 냈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부럽죠? 그죠? 부럽죠? 저도 물론 이제 권리적인 부분들을 이분이 좀 몇 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답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돈 있다고 경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돈 뭐 5억 10억 있어야지 경매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돈 한 푼도 없이 1억 번 얘기했죠. 양어장 낙찰받은 사건 최근에. 그러니까 뭐 멀리도 안 해요. 한두 달 전이에요, 다. 그 다음에 뭐 앉아서 3억 번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
공부를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하세요. 하시려면. 그죠? 꼼꼼하게 한번 파보세요. 제 블루오션 교재라든가 제 교재는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낫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 묵시적갱신은 없다.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제가 최초로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묵시갱신 인정 안 된다. 제 블루오션 교재에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 강의만 제가 듣지 말아야겠잖아요. 제 강의만 듣고 했다가 박살난다니까요. 제 블루오션 교재 하단에 다 집어놨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주의할 점도. 어쨌든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이제 경매를 한 15년 하면서 정말 공부는 정말 한 6, 7년 정도 깊게 했거든요. 심도 있는 공부를 깊게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저도요. 아직도 모르는 거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15년 정도 경험을 쌓았던 내용들을 아주 짧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두르십시오. 이제 이번 달 한 4일밖에 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